네.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여보 침착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 성폭행 당했어. 여보가? 어디서? 침착해. 그 사람 칼 들고. 칼 들고? 여보 어디에서? 전화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아내 번호로 전화가 오고 제가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애칭이 바로 뜨니까 전 이게 가짜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정말 머리가 멍해지고 그냥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지금 저희 아내가 임신 14주 차입니다. 마침 그날 낮에 딱 산부인과 가서 처음으로 아이 성별까지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내가 평소에 이런 성범죄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냥 딴 건 모르겠고 그걸 잘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통화하면서 안심시키면서 제가 나가려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인질범이 전화를 바꿔서 받은 거죠. 지금 옆에 다른 사람 있어? 없어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너가 지금 빠른 선택을 해. 네. 경찰 신고해서 부인 찾고 싶으면 전화 끊고 바로 해. 나랑 만나서 돈 주고 부인 받고 싶으면 선택을 두 번째 방안으로 하고. 네. 만약에 나랑 협조한다 하고 돈 주고 부인 찾을 때 네. 경찰이 올 경우 네. 그건 배신이야. 앞에서 부인을 죽이고 경찰과 온 너까지 다 쏴 죽인다. 알아들었나? 네네. 조용히 그냥 돈만 들고 와서 내가 알려준 장소에서 부인이랑 교환할래? 네네. 네, 지금 들으면 이게 굉장히 웃긴 거 저도 알아요. 쏴 죽인 대한민국에서 총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저 전화를 받고 있으면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이거 미친놈이구나. 이거 어떻게든 그냥 잘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아내는 살려야겠다. 지금 나랑 통화 중에 너 아이폰 사용하지? 아니에요 선생님. 전 안드로이드예요. 너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 삭제. 카카오톡이라고 있지? 네네. 꾹 눌러서 앱 자체를 폰에서 삭제. 카톡이 있으면 통화 중에도 아내나 주변 사람들한테 톡을 보내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톡을 지우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톡을 보냈는데 범인이 그걸 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순히 카톡을 지웠습니다. 너가 네네. 경찰에 신고하면 네. 와이프 폰 번호로 위치 추적하겠지. 위치 추적이 뭐 사용하는지 알아? 아이미 사용해. 네. 근데 내 위치 추적을 내가 변경하면 해외로도 찾지 네. 못한다고. 네네. 바보질 하지 말라 이 놈아. 네네. 너 와이프 폰 자체가 지금 해외로 뜰 거야.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너 현재 위치 어디야? 정확히 얘기해봐. 저 집이에요. 차 운전하지? 네네. 체크카드, 신용카드 있는 거 전부 다 챙겨. 그리고 지금 차 타. 네 선생님 저기 아내랑 통화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차 타고 나서 바꿔줄 테니까 네네. 움직여. 먼저 1차적으로 네. 집 근처 은행 가서 체크카드로 출금할 수 있는 만큼 한도만큼 출금해. 아 잠시만 선생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범인이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카드들로 어떻게 인출하면 되는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금융사 다니고 있거든요.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게 뭔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못 알아듣는 척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흘러가서 결국은 돈을 주고 아내를 구하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의 금융 피해는 최소화해보자. 아니 금융사 다닌다면서 왜 여기서도 의심을 못했을까? 다음 대화 들어보세요. 선생님 제 아내 안전한 거죠? 선생님 제 아내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 신혼이라면서?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면 신혼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요. 알았어. 그러면 살려주세요. 네네.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 범인이 저하고 아내하고 여행 갈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있죠. 저희는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태교 여행을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쯤 되면 제가 어떻게 이걸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이건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 누구일까? 지금 아내 동선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고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딱 하나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다행히도 회사 폰이 한 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범인 몰래 정말 어렵게 겨우 전화를 걸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2에서 이렇게 전화를 걸면 이걸 그냥 장난 전화라고 생각해서 끊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해서 도와준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여전히 실제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납치라고 할지라도 납치라면 오히려 더 경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바로 상황을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지금 집 앞에 농협이 있는데요. 그리로 가겠습니다. 집 앞에 농협이 있다. 농협 어느 네. 지점? 지점인데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전화 끊지 않고 있을까요? 전화 끊으면 좋겠어. 아니요. 걱정한데. 선생님 지금 너무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너도 전화 안 끊으면 나도 좋아. 네네. 경찰 있는지 좀 이제 확인되니까. 예. 옆에 사람이 있을 적에 말 조심하고. 예, 알겠습니다. 경찰 없고요. 지금 ATM기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오케이. 난 돈 받으면 아내는 돌려줄 거야. 네네네. 대신 한 가지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거 있어. 네네. 너희가 네. 풀려 난 뒤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신고 안 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신고할 경우 너 인적 사항 모든 거 폰에서 다 찾아낼 테니까 그때 네네. 죽어. 분명히. 범인과 계속 전화를 나누면서 ATM까지 갔고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경찰분들이 오셨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좀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는 이게 아내 목숨이 달린 위험한 인질 전화라고 생각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고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신고했어요 이러겠어요. 지금 아내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인데 저는 계속 조용히 하라고 경찰분 막 오시는데 막 밀치면서 막 아주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근데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통화할 테니까 전화를 달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아마 경찰분들은 이게 보이스피싱인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부에서 사건 사례가 접수된 것도 있을 거고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본인들이 받아서 가짜라는 걸 밝혀주고 종결시켜주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 이건 지금 제 아내가 납치당해서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 실제 납치였으면 그래서 범인이 그냥 아내 찔러버렸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연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세요? 아니요, 누구세요? 경찰관이에요. 왜요? 경찰이 왜요? 저기 누구세요?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아니, 왜요? 경찰관이? 근데 그때 마침 뒤에서 여경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더니 저한테 수첩하고 펜을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었습니다. 아내, 성폭행, 납치. 그러니까 이제 딱 보시더니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딱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아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밖에 가지고 나가셔서 아내한테 확인 전화를 해보신 거죠. 죽여버린다 진짜. 야, 너 진짜. 너 꼭 찾아서 죽일 거야. 언제 어떻게 신고했어? 맞아요. 그렇게 드디어 사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욕을 했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통화 녹음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T전화는 제가 전화하는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증거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 번호로 전화가 온 건 맞는데 아내 번호가 있고 앞에 해외 발신 번호가 따로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안드로이드 특성상 뒷번호만 똑같으면 앞에 뭐 국제전화 이런 게 붙어 있어도 그냥 그 사람으로 인식해서 저장해 놓은 이름을 띄워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걸 악용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중간에 위치 추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약을 팔았던 거예요. 콜러 아이디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임의의 번호로 저한테 거는 것처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폰은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해 준다고 들었는데 안드로이드는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간에 여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여행 가기 위해서 티켓이나 호텔 같은 걸 예약한 그 결제 내역을 어디선가 입수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제 폰에 몰래 피싱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제 뭐 카톡 내용을 봤다거나 기타 정보를 습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 아이폰 쓰냐고 물어봤잖아요. 뭔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했던 걸 보면 이런 단편적인 결제 정보 같은 걸 조합해가지고 그걸로 저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2,000을 손해보게 됐는데 신한카드 100만원 인출했는데 이자가 700원,
롯데카드가 1,300원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면 2,000원입니다. 2천만 원 아니고 2,000원. 뭐 이 부분은 본의 아니게 낚시를 좀 한 셈이 됐지만 뭐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게 제가 만약에 폰이 2개 있지 않았으면 저는 100% 정말 몇천만 원이든지 다 송금을 해줬을 거예요. 지금 딸이 없어졌는데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며칠 이틀 됐지만 계속 잘 때도 평소에도 이 생각이 계속 나고 떨쳐버릴 수가 없고 지나다니면서도 계속 한번 움찔하게 되고 후유증이 앞으로도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저같이 금융사에 다니면서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정교하게 세팅이 되면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꼭 인지하시고 이 영상 다 보시진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앞에 나오는 범인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것만이라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서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거기서부터 바로 사건 종결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커지지 않을 테니까 제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피해를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정말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사회로 계속 바뀌어 갈까봐 저는 진짜 씁쓸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집 아들이었습니다.